도형 로딩 애니메이션 첫 번째 완성본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고 계신 것처럼 애니메이션 속성을 이용해서 그리고 또 키프레임 만든 거를 애니메이션 속성으로 불러와서 이렇게 로딩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로딩 애니메이션 만들 때 하나의 키프레임을 n스차일드 1번, 2번, 3번 저 스팬에 넣을 건데 딜레이를 주지 않으면은 세 개가 같이 동시에 움직였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 단조롭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조금 늦게 시키는 애니메이션 딜레이를 통해서 애니메이션 도형 로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로딩 애니메이션 두 번째 완성본 미리 보기입니다. 자, 화면을 보고 계신 것처럼 첫 번째 로딩 애니메이션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이제 부모 요소, 자식 요소로 해서 좌표를 통해서 내 모서리를 정확하게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만 로딩 애니메이션을 돌면 심심하니까 이제 하나 더. 그런데 이제 똑같은 시점에서 출발하면 겹쳐지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딜레이로 이제 반 정도 지났을 때 두 번째 스팬이 시작돼서 애니메이션 딜레이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CSS 애니메이션 키프레임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저렇게 바꿔서 다양한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컬크라는 CALC라는 컬크라는 연산자 CSS 연산자를 통해서 완벽하게 1픽셀도 틀리지 않고 부모 요소를 안쪽에서 도는 로딩 애니메이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보더 레디어스 애니메이션 완성본 미리 보기입니다. 자, 화면을 보고 계신 것처럼 더블 보더 레디어스라고 장명은 했는데, 자, 화면을 보고 계시는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 있죠? 이게 보더 레디어스를 이용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더 레디어스로 저런 모양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저렇게 자연스럽게 찌그러진 모양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보더 레디어스에서 어떤 부분을 추가해 가지고 저렇게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세 개가 똑같은 속도로 돌면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세 개가 똑같은 속도로 돌지 않게끔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방향이 시계 방향인데 세 개 중에 하나는 애니메이션 방향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저 보더 세 개가 있지만 보더 레디어스가 실은 같은 거거든요. 정지되어 있다면 세 개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볼 때 세 개가 같다고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애니메이션 듀레이션을 다르게 줬고요. 그리고 세 개 중에 가운데 있는 애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라고 애니메이션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세 개가 같다라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호버 됐을 때 배경 색상도 이제 오퍼서티를 줘가지고 자연스럽게 배경 색상을 줬고요. 요렇게 돼 있는 애를 세 개를 만들어서 다양한 색상을 변경할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형을 하나 만들고 마우스 올렸을 때 이 안에서 세 가지 색상으로 변하는 거 응용도 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가로 배치하는 거. 그리고 플렉스를 통해서 수직 중앙, 수평 중앙, 그리고 플렉스를 통해서 이렇게 가로 배치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오버하면 상세 설명 나타나는 상품 목록 완성본 미리 보기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상품 이미지들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그냥 캐릭터 이미지로 했지만 이게 제품 이미지가 일반적으로 되겠죠. 대부분의 쇼핑몰에서는 이런 식의 UI를 하게 될 거고요. 3개지만 4개, 5개, 여러 개가 될 수 있고요. 마우스가 올라가게 되면 요렇게 상품 상세 내용들이 보이고 뷰 디테일 이런 식으로 A 태그를 눌러서 현재 보는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역시 최초에는 이 상세 설명이 보이지 않다가 역시 자식 요소입니다. 부모 요소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 상세 소개인 자식 요소가 오퍼서티가 처음에 0였다가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오퍼서티가 1이 되면서
트랜지션이 되면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쇼핑몰 UI에서 만드시게 될 거고, 쇼핑몰 뿐만 아니라 이런 형태, 최초에는 보이지 않다가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렇게 상세 내용을 보이는 호버 이펙트 완성본 미리 보기였습니다. 툴팁 만들기 완성본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자, 툴팁이라는 거는 마우스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감춰져 있다가 마우스 올라갔을 때 이제 팁으로 텍스트를 이렇게 뽑아준다고 그래서 툴팁이라고 보통 불러요. 자, 각각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툴팁들이 달라지죠. 물론 이 4개 있는데 4개를 다 만드는 게 아니죠. 하나의 형식만, 하나의 펑션 기능만 만들어 놓고 텍스트가 변경되는 거죠. 역시 부모 요소의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감춰져 있던 저 툴팁이 자식 요소가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자, 이쪽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 툴팁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지금 완성본에서는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됐는데 이제 툴팁이 있는 위치에 마우스가 갔을 때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 부분은 뭔가 이제 속성, CSS 속성을 이제 비저빌리티라는 속성을 넣어서 이 부분은 해결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툴팁 나오는 예제 완성본 미리 보기 하셨습니다. 오버한 메뉴의 나머지 흐려지는 내비게이션 완성본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새로 배치된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마우스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5개 중에서 마우스가 올라간 것 이외에 나머지 건 오퍼서티가 이렇게 다운되잖아요. 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나머지 것들은 흐려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역시나 호버 가지고 사용하는데 부모 요소의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자식 요소인 A 태그들의 오퍼서티를 낮추고, 그리고 A에 마우스가 올라가 있는 거 5개 중에서 적어도 하나에는 마우스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거에는 오퍼서티를 높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작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제 느낌이 다른 내비게이션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없다가 나타나는 이 화살표 블리지 있죠? 이거는 A 태그의 before라는 가상 클래스로 만들 거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다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우스가 올라간 A에만 나타나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마우스가 올라가면 마우스가 올라간 것 이외의 나머지 내비게이션은 흐려지는 그런 내비게이션을 만들게 될 겁니다. 위아래로 분리되는 호버 내비게이션 이펙트 완성본 미리 보기입니다. 자, 화면에 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블랙톤에 이제 내비게이션 형태로 사용할 이제 3개의 DIV가 있고요. 마우스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위아래로 분리가 되는 거죠. 자, 역시 부모 요소의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프론트랑 백이 2개 있어요. 자식 요소가. 그런데 백은 당연히 밑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Z 인덱스 마이너스에서 밑으로 내려준 거고요.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백은 밑으로 50% 내려간 거고요. 이 프론트는 위로 50%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반반씩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뭐 별도 옵션이긴 한데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 애니메이션 커졌다 작아졌다 심플한 애니메이션이지만 이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작동시키도록 할게요. 처음에 마우스가 올라가지 않았을 때는 저기 애니메이션 이미지가 커졌다 작아졌다가 작동을 안 하잖아요.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렇게 작동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현재 자식 요소가 프론트가 있고 백 2가지가 있는데 백이 밑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마우스가 올라가면 프론트는 위로 50% 올라가고 백은 밑으로 50% 내려오는 호버 이펙트 내비게이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MUI 레이어 3D 호버 애니메이션 완성본 미리 보기입니다. 자, 화면을 보는 것처럼 MUI라고 해서 div 안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넣어도 되지만 그냥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넣으면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미지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 그리고 스큐 이런 트랜스폼 속성으로 이렇게 보기 좋게 이제 누워있는 느낌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런 식으로 뭐 3D는 아니지만 3D 느낌의 계층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div가 하나 있고 이미지가 하나 둘 셋 네 개 이런 이미지가 들어간 거고요.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런 식으로 층층이 레이어 느낌으로 나오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에 박스 섀도우가 있어요. 근데 박스 섀도우가 아주 연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박스 섀도우를 좀 세게 주는 거고 밑으로 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레이어 MUI가 전체적으로 공중으로 뜨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MUI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이렇게 층층이 3D 느낌으로 나타나게 하는 호버 이펙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비포 애프터 기본 사용법 완성본 미리 보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비포 애프터를 사용하실 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비포, 오른쪽에는 애프터 이렇게 사용하실 때는 포지션 속성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강의들 가끔 보면 비포 애프터를 그냥 왼쪽 오른쪽에 일반적인 기본 사용법으로 사용하는데 포지션 뭐 앱솔루트 뭐 기타 등등 주는데 그렇게 배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A라는 요소 앞에 비포 넣을 때 그리고 애프터를 넣어서 이렇게 디자인하고 사용하는 기본적인 비포 애프터 사용법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내비게이션 호버 이펙트 보더. 자, 내비게이션 호버 이펙트를 5종류를 만들어 볼 거예요. 비포 애프터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비포 애프터가 변화하면서 이제 보더 라인 같은 게 그려지는 호버 이펙트예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게 5개 있잖아요. 그래서 5가지 애니메이션 종류를 다 할 거예요. 개별적으로. 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더가 길어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더가 아니라 이거는 비포 애프터의 크기 값이 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커지는 내비게이션 호버 이펙트고요. 자, 세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는 거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요 작은 분릿 아이콘 이동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중앙에서부터 좌우로 가득 차는데 골고루 퍼지면서 좌우로 배분해서 커지는 호버 이펙트. 그리고 5번째는 반대죠. 100% 가득 차고 있다가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없어지는 거. 이거 역시 4번을 만들고 나서 위드스만 0이랑 100%를 변경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포 애프터로 만드는 5가지 종류의 호버 이펙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NS 아이콘 애니메이션 내비게이션 완성본 미리 보기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심플한 div 안에 A 태그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SNS 아이콘 폰트 어썸으로 연결한 거고요. 그리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아이콘들이 회전하죠.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가 밑에서부터 위로 채워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A 태그의 백그라운드 컬러가 아니라 비포 또는 애프터를 가지고 백그라운드를 높이를 0으로 했다가 하이트를 0으로 했다가 하이트를 100%로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덴티티 컬러들이 다 하나하나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nth child로 해서 요 SNS 아이콘 회사들의 아이덴티티 컬러로 백그라운드 컬러도 5가지 종류로 변경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 제작한 다음에 백그라운드가 밑에서부터 위로, 비포가 밑에서부터 위로 채워지는데 위에서 아래로 채워지기, 왼쪽에서 오른쪽 채워지기,
오른쪽을 왼쪽 채워지기 이런 변형하는 애니메이션 변경하는 부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본 미리 보기입니다. 내비게이션 8개 항목이 있는데 마우스를 올리면 밑에서 위로 녹색 텍스트가 같은 텍스트가 밀어서 올리고 마우스가 빠지면 밑에서 내려오는 느낌의 이런 내비게이션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내비게이션을 만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건데, 자, 첫 번째 방법은 요런 HTML을 가지고 만들 거예요. 자, 첫 번째 방법에서 만드는 HTML은 각각 A라는 태그들이에요. 각각 이 A라는 태그들을 이렇게 놓고 이 안에 스팬 하나, 두 개. 곧 A가 부모 요소고 스팬 첫 번째, 두 번째가 자식 요소로 해서 첫 번째 건 위에 그리고 두 번째 건 밑에 배치되고 그리고 밑에서 위로 마우스 올라갔을 때 포지션 탑의 위치를 변경시킬 거예요. 그리고 다 제작이 되고 나면 A를 오버플로이드로 끊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방식으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런데 보시면 HTML이 지저분하잖아요. HTML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면 두 번째 방법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 만들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으로 만드는 거 보시면은 HTML 자체가 첫 번째 방법하고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데이터 링크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속성이 있어요. 이거는 사용자 정의 속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임의로 만드는 속성이에요. 여러분이 임의로 만들 수 있는 속성이고 그걸 불러오는 거예요. 뭘로 불러오냐면 비포나 애프터의 콘텐츠에 ATTR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러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HTML을 심플하게 해주면 이 메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 텍스트가 이렇게 자동으로 찍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before라는 애의 콘텐트 ATTR이 이렇게 위치하고요. 그리고 after의 콘텐트 ATTR 데이터 링크가 이렇게 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예제에서의 핵심은 포지션 탑의 위치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예요. 탑 0, 탑 100%, 탑 마이너스 100%. 우리가 픽셀로 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점은 콘텐트 ATTR, 비포 애프터로 사용하는 콘텐트 ATTR, 사용자 정의 속성 불러오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어썸 사용한 입력 필드. 자, 여러분들 비포나 애프터는 폼 요소는 못 가진다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버튼이라든지 인풋 타입, 뭐 패스워드, 인풋 타입 이런 것들, 인풋 타입 텍스트, 인풋 타입 이메일, 인풋 타입 뭐 텔 이런 건 못 갔잖아요. 그러면 폰트 비포 애프터를 가져야지 거기다 유니코드를 심는데 유니코드를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폰트 어썸을 넣을 때 입력 필드에 폰트 어썸을 넣을 때 부모 요소를 놓고 이 안에 인풋 그 다음에 폰트 어썸. 그래서 요 부모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요 폰트 어썸이 포지션 앱솔루트로 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이게 하나의 인풋 요소 같지만 이것과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폰트 어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아이콘들을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입력 필드를 만들 때 폰트 어썸 아이콘들로 만드는 입력 필드.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커스라는 가상 클래스. 인풋에 사용하는 포커스, 가상 클래스는 인풋에 마우스가 클릭됐을 때인 거죠. 자, 이 이메일, 폰넘버 이런 거 플레이스 홀더잖아요. 클릭했을 때 이 플레이스 홀더가 없어지는 거죠. 포커스 됐을 때 뿐만 아니라 포커스 됐을 때 요 인풋의 디자인도 변경되면서
인풋에 바로 밑에 인접해 있는 이 폰트 어썸 아이콘도 디자인을 변경시키는 입력 필드, 폰트 어썸을 사용한 입력 필드, 그리고 이 예제에서는 인접 선택자 그리고 포커스라는 가상 클래스를 중심적으로 하시게 될 거예요. 애니메이션 스킬 프로그레스 바 완성본 미리 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스킬 프로그레스 바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뭐 개인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이 뭐 이제 취업을 할 때 포트폴리오 할 때 뭐 나는 뭐 그래픽 실력, 퍼블리싱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면 좀 더 나이스하고 괜찮잖아요. 그런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게 스킬 프로그레스 바예요. 자, 이 스킬 프로그레스 바를 만들면서 여러분이 이제 배우시게 될 게 이 전체적으로 이 스킬 프로그레스 바 이 박스가 수직 중앙, 수평 중앙이잖아요. 수직 중앙, 수평 중앙 하는 건 포지션 속성으로 해볼 거고요.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 플렉스로도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가상 클래스라는 거를 써볼 건데, 자,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라인에 하나는 왼쪽 정렬, 하나는 오른쪽 정렬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 라인에 하나는 왼쪽 오른쪽 보내려면 플로트 레프트 플로트 라이트인데 이 빨간색 박스 P 태그 안에서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꼭 클래스 네임을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nth child 1번, nth child 2번 또는 first child, last child 이런 형태로 클래스 네임을 주지 않고 한두 개 정도는 간단하게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을 배우시게 될 거고, 그리고 이 프로그레스 바 있죠? 프로그레스 바가 그라디언트로 들어가잖아요. 그냥 뭐 단색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선호할 수도 있지만 그라디언트로 이 프로그레스 바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역시 키프레임 CSS 애니메이션으로 처음에 위드스가 0인 상태에서 페이지가 로드 됐을 때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크기가 다 다르죠. 이 크기는 어디에 비례하고 있냐면 요 넣은 텍스트, 이 텍스트의 퍼센트만큼 그대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레스 바의 크기 값 조절도 요 텍스트하고 연결되게끔 하도록 할 거예요. 왜냐면 이런 부분이 그냥 여러분 개인 홈페이지 하는 거랑 문제가 없지만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을 해야 될 때 CSS를 프로그래머는 거기에다 프로그램 코드를 심을 수는 없거든요. HTML에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심을 수 있어요. 이런 프로그래머하고의 협업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 스킬 프로그레스 바를 만들면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애니메이션 스킬 프로그레스 바 딜레이, 애니메이션 딜레이 완성본 미리 보기입니다. 자, 순서를 체크하는 가상 클래스 때 이 스킬 프로그레스 바가 있지만 여기에서 추가해서 어떤 걸 하게 될 거냐면요. 애니메이션 딜레이라고 해서 현재 보고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동시에 실행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번 예제에서는 개별적으로 첫 번째 게 한 5분의 1 정도 갔을 때 두 번째 시작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시작하고 나서 한 5분의 1 정도 갔을 때 세 번째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딜레이를 줘가지고 순차적인 느낌으로 이 다섯 개가 동시에 가는 것보다 순차적인 느낌으로 가게 하는 거를 이제 연습하시게 될 거고요. 또 한 가지, 요렇게 돼 있는 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우리가 아이템이라는 클래스 네임으로 이렇게 다섯 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이템 밑에 nth child로 다섯 개를 선택하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nth child가 아닌 다른 순서를 체크하는 가상 클래스 공부하시는 중요한, 아주 중요한 예제가 될 겁니다. 플렉스 레이아웃, 이미지 어코디언 완성본 미리 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는 것처럼 다섯 개의 칸이 있잖아요. UL로 만들 거고 각각 다섯 개는 LI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LI를 화면에 보는 것처럼 가로 배치하는데, 가로 배치를 이제
인라인 블록, 플로트 레프트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플렉스를 통해서 가로 배치를 하고, 그리고 플렉스 요소를 일정하게, 자식 요소를 일정하게 크기 값을 주는 걸 할 거고요. 그리고 마우스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플렉스, 마우스가 올라간 LI에 플렉스 숫자를 더 줘서 크기를 키워주고, 그리고 올라가 있지 않은 애들은 줄어들면서 이렇게 자동으로 플렉스 박스가 크기 값을 계산하는 것을 만들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호버 됐을 때 LI의 자식 요소로서 이 검은색 텍스트 컨텐트 이 박스가 숨어 있잖아요. 그러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마우스를 올리고 나서 0.5초 있다가 밑에 있는 게 나타나잖아요. 자, 이렇게 만든 건 트랜지션 딜레이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 부모 요소가 커지는 걸 0.5초로 줬어요. 그럼 0.5초가 끝나고 나서 나타나라고 하는 딜레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지션 딜레이를 줘서 이렇게 집중도를 높이는 호버 이펙트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자,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냥 반듯한 네모가 아니라 이 부분, 자, 이 부분 보시면 이 부분이 이 자식 요소, 숨어 있다가 나오는 이 자식 요소에 비포 또는 애프터로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꺾을 때 트랜스폼 오리진이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꺾어야만 내가 어느 위치, 오른쪽 하단 또는 왼쪽 하단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이제 돌릴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폼 오리진이라는 속성도 공부하시게 될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서 Z 인덱스 레이어 순서를 바꿔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Z 인덱스에 대해서도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어코디언 플렉스 레이아웃을 이미지 어코디언 내비게이션으로 만든 예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작하시게 될 거예요. 이 웹사이트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 많이 보시잖아요. 눌렀을 때 X가 되면서 전체적인 사이트 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누르면 사이트 맵이 사라지는 거. 그래서 메가 메뉴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햄버거 버튼을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인접 선택자로 만드는 탭 메뉴, 물론 jQuery로 만드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인접 선택자로 만들면 여러분이 훨씬 쉽고 빠르고 핸들링하기 좋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인접 선택자 부분으로 만든 샘플들 볼게요. 너무 많아서. 자, 보시면은 이런 부분도 다 눌렀을 때 슬라이딩 되는 거죠. 자, 슬라이딩 되는 거고, 자, 이 부분도 역시 눌렀을 때 슬라이딩 되는 탭 메뉴, 탭 콘텐트가 만들어진 거고요. 자, 이런 부분도 역시, 자, 이거는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탭이 변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체크드가 아니라 체크드를 호버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눌렀을 때 변하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도 역시 눌렀을 때 탭 콘텐츠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서서히 나타나고 사라지는 게 교차되는 거죠. 이 부분 역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이구 감추구에 대한 부분을 잘 만드시면은 이거 역시 오퍼서티로 조절해 주면 되니까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탭 메뉴 부분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지금 보시면은 UI 자체가 이렇게 아이콘, 이 도형 형태가 아니고 이런 형태로 텍스트 형태로도 만드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인접 선택자로 슬라이드 만들 때 최종 본에서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내비게이션도 변형해서 만들 거예요. 인접 선택자 햄버거 버튼 만들기 완성본 미리 보기입니다.
자, 보고 계신 거는 이제 막대가 이렇게 층층이 있어서 보통 햄버거 버튼이라고 하고요. 사용처는 모바일 내비게이션 또는 사이트 맵, 전체적으로 눌렀을 때 나오는 걸 말하는 거고요. 눌렀을 때 이렇게 애니메이션 되면서 X 버튼이 되죠. 그리고 누르면 다시 햄버거 버튼으로 돌아가는 거. 이거 인접 선택자로 만드는 거고요. 눌렀을 때 가운데 있는 스팬 3개를 사용할 거고, 스팬 가운데 있는 거는 오퍼서트로 사라지고 나머지는 로테이트로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접 선택자의 아주 기본적인 기본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인접 선택자 사이드 메뉴 만들기 완성본 미리 보기입니다. 자, 화면 오른쪽에 요 인접 선택자는 방금 전에 첫 번째 햄버거 버튼 만들기 그거 그대로 있는 거고요. 이걸 눌렀을 때 오른쪽에 사이드 바가 빠지는 거죠. 누르면 다시 닫히고, 그리고 눌렀을 때 이 인접 선택자 이 햄버거 버튼도 사이드 바가 빠지는 만큼 나오는 거고요. 자, 이거 역시 이쪽에 위치했지만 이 인접 선택자 햄버거 버튼이 이쪽에 있어도 되고 이쪽에 있어도 되고 어디에 위치해도 되죠. 자, 그래서 햄버거 버튼 더하기 사이드 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접 선택자 탭 콘텐트 첫 번째 쇼우 하이드 완성본 미리 보기입니다. 자, 인접 선택자로 이렇게 탭 콘텐트를 만들 거예요. 이제 이런 탭 콘텐트는 쇼핑몰 뿐만 아니라 거의 웹사이트를 제작하실 때 안 쓰이는 게 없죠. 그래서 인접 선택자로 클릭을 했을 때 이 탭 콘텐트가 바뀌는 거죠. 기본형이기 때문에 쇼우 하이드 디스플레이 넌 블록으로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디스플레이 넌 블록으로 이 만든 기본형을 토대로 앞으로 이어질 인접 선택자, 속성 선택자로 만드는 모든 예제가 이 기본형을 토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기본형을 잘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눌렀을 때 이 탭 콘텐트도 바뀌지만 이 눌린 도트 내비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도트 내비게이션의 디자인도 변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본형을 잘 만드시면은 몇 번이고 연습하여 잘 만드시면 나머지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인접 선택자 테스티모니얼 탭 슬라이더 완성본 미리 보기입니다. 자, 이제 화면에서 보고 계신 게 인접 선택자에 대한 공부를 다 하시고 나면 만드시게 될 거의 완성본 형태예요. 자, 누르면 이 탭 콘텐트가 슬라이딩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지 형태로 연습했던 프로토타입과 동일하지만 요렇게 콘텐트, 이미지, 텍스트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HTML 구조가 좀 더 생기는 부분이지만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 도트 내비게이션도 보시면 처음에 네모로 돼 있다가 체크드 됐을 때 동그라미로 바뀌잖아요. 이런 디테일한 디자인 부분도 해 나갈 거고요. 눌렀을 때 이 탭 콘텐트가 이것과 도트 내비게이션과 이 탭 콘텐트 1번, 2번, 3번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탭 콘텐트의 최종 완성본 형태인 이제 테스티모니얼 탭 콘텐트 슬라이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